조금만 더 보고 끝내죠. 네, 19번 보겠습니다. 거래 가액의 등기가 나오는데 거래 가액의 등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거래 가액의 등기 기억나실까요?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아니 뭘 계속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은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 신청 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안에는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 금액이 기록된 것을 등기관이 갑고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갑고의 권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이 있는데 그 기타란에 이 금액을 기록합니다. 거래 가액을 기록하게 돼요. 이를 거래 가액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수개라고 한다면 여러 개라고 한다면 부동산별로 금액이 다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정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별로 금액이 따로 있으니까 목록 형태가 제출이 돼야 돼요. 또한 부동산이 하나일지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당사자별로 금액이 다 따로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목록 형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제출되는 목록이 바로 매매 목록이라는 겁니다. 이 매매 목록이 등기소에 제출이 되면 갑고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이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합니다.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거래 가액 등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거래 가액 등의 등기. 여기서 몇 가지가 확인돼야 되는데요. 먼저 이 매매 목록은 원칙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즉 변경이나 경정이 허용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매매 목록이 변경이나 경정이 폭넓게 허용이 된다면 위조, 변조, 범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칠 수가 있는데요. 그 예외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 신청할 때 착오에 의해서 잘못 신청한 경우.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등기관의 가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이나 경정이 허용이 됩니다. 기출지문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와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어느 경우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원인이 매매인데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 때는 거래 가액 등의 등기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일 때가 아니라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 이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하는 겁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를 할지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라고 한다면 거래 가액 등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매매 계약서가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이 됐다면 이때도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아요.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이 될 때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합니다.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하는데요. 전부 다 기출지문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기출지문이에요.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번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겠죠. 2번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닐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맞겠죠. 신고필증상의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등기 규칙에는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 등기 예규에서는 신고필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규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그 다음에 등기법과 등기규칙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용어는 달리 쓰고 있지만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부동산이 한 개일지라도 당사자가 수인이라고 한다면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4번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 목록은 경정할 수 있다. 그렇죠. 변경이나 경정이 가능한 건 딱 두 개예요.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등기관의 가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3번, 4번, 5번. 등기원인 증서와 신고필증에 기록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등기 신청해 줄까요? 등기 실행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등기원인 증서,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에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면 거래가액 등을 등기를 안 해줄 겁니다. 다만 다를지라도 명백히 오타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3번이 될 겁니다. 3번. 그 다음에 20번을 보시면 등기원인 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검인계약서인데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검인계약서 작성 제출하는 경우는 첫 번째, 등기원인이 무엇일 때? 계약일 때에.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무엇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등기원인 증서에, 보통 등기원인 증서는 계약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원인 증서에, 계약서에 간헐관청에 사각형으로 생긴 직인을 찍는데요. 간헐관청에 사각형으로 생긴 직인을 찍는데 이 직인 안에는 검인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를 검인계약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등기원인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등기원인 증서가 설령 판결서일지라도 등기원인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등기원인 증서가 설령 판결서일지라도 여기 사각형 검인을 찍습니다.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죠. 그러면 이 판결서일 때 왜 검인을 찍느냐면 이 검인은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에요. 판결서일 때 검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행정부의 판단을 사법부가 대신 판단을 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권분립에 반하게 돼요. 따라서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지라도 등기원인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 판결서에 검인을 찍어야 되는데요. 이 검인을 찍을지 여부는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라는 뜻인데요. 서면 심사로 검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실질적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하나 더, 이 검인을 찍을지 여부는 이러한 요건을 갖췄는데 건물의 준공 여부는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그리고 등기부의 존재 여부는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미완성 건물도 또는 미등기 건물도 검인이 가능합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인계약서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검인계약서 작성하지 않겠죠. 부동산이 아니라면 검인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겁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관공서가 등기를 청탁할 때는 당연히 실체관계와 부합하겠죠. 따라서 검인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1번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원인 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죠.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이라고 한다면 검인계약서 작성해야 되겠죠. 2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됩니까? 저 요건을 구비한다면 검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3번 신탁해지 약정서를 등기원인 정보로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거기 신탁해지 약정서라는 표현이 있을까? 이건 계약인가요? 아닌가요? 약정. 계약 아닙니까? 계약, 약정, 합의, 특약 다 똑같은 뜻이죠. 만약에 신탁 해지 증서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건 계약이 아니겠죠. 해지 증서. 이건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라는 뜻이죠. 이거는 계약이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해지 약정서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거는 해지 계약.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신탁해지 약정서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이건 계약이에요. 그리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죠. 맞아요. 그럼 부동산일 때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 작성해야 됩니까?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매매계약 해제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아니죠. 그러면 검인계약서 작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있는데 이건 등기 예규의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토지가 을에게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 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권자와 검인권자는 일치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검인 여부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고 한다면 허가를 받았다면 검인계약서 따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테니까 토지만 검인계약서 작성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건물은 따로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럼 이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테고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검인계약서 작성해야 될까요? 논리로 본다면 맞죠. 검인계약서 작성해야 되겠죠. 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건물은 그렇죠. 그런데 이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안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도 기록합니다. 건물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관할관청은 이것도 판단하지만 이것도 같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허가를 받았다면 이것도 허가권자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검인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렇게 등기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안에는 건물의 내용도 기록하는 칸이 있고 건물에 관한 내용도 기록하는 칸이 있어서 이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건물도 같이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때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다면 이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어렵죠? 네. 거기 오른쪽에 해설을 읽어보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안에는 건물도 같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안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도 기록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별도로 검인계약서, 건물에 대해서
작성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예규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21번을 보시면 공동 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어렵죠. 먼저 1번부터 보시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한 필지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 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 간에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줄 읽을 때는 첫째 줄이 기억이 안 나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이거 기출문제예요. 틀리라고 냈던 문제들입니다. 이거 아이고 불안한데.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부르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민법에서 혹시 하셨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100번지 토지인데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이 한 필지 토지를 이쪽은 갑이 소유하기로 하고 이쪽은 을이 소유하기로 합니다. 한 필지 토지를 구분해서 소유하기로 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등기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등기부에는 예를 들어서 2번 소유권 이전 공유 그 다음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한 필지 토지를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죠. 구분 소유. 그런데 등기부에는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유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불러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그러면 공유라는 지분의 개념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됐다고 보고 기억나셔요? 이 점들을 확대를 해보면 이쪽에 아래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갑이 소유하는 거죠. 맞아요. 이쪽은 다 갑이 소유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쪽은 전부 다 갑이 소유하는 거죠. 모든 점들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전부 다 모든 점들을 누가 소유합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을이 소유하는 거죠. 이렇게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의 방법은 이거죠. 모든 점들을 이렇게 등기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누구에게 명의신탁한 걸까요? 을에게. 맞습니까? 이쪽 부분은 누구에게 신탁한 걸까요? 갑에게. 그래서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필지 토지를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한다고 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이 한 필지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된 거니까 이쪽 부분은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쪽 부분은 갑에게 명의신탁해서 이렇게 등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민법에서 하셨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 명의신탁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면 이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돌려줘야 되겠죠. 명의신탁한 거 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명의신탁한 거 다 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무슨 등기할까요?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면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지분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개야 되겠죠.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분필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 듯 말 듯? 네. 이거를 상호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불러요. 상호 명의신탁. 그럼 지문을 보시죠. 어려운 거 맞아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한 필지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 등기를 한 후 그 다음에 공유자 상호 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되셔요? 안 되셔요? 될 듯 말 듯?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 일부를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하냐면 공유로 등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달리 표현하면 이쪽에 있는 반은 요 을에게 명의시탁한 것이고 이쪽의 반은 갑에게 명의시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상호 명의시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만약에 상호 명의시탁을 해지한다면 이쪽 거 돌려줘야 되겠죠. 요것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이거 쪼개야 돼요. 왜냐면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네, 그걸 상호 명의시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2번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쉬운 건데 이 토지는 갑과 을이 2분의 1씩 소유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4번 소유권 이전 공유 그 다음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됐겠죠. 맞아요. 그런데 갑과 을이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했다면 이거는 상호명의시탁. 그런데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그냥 공유예요. 요게 정해지면 상호명의시탁.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공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어떻게 소유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눠서 갑과 을이 절반씩 소유하는 거죠. 모든 점들은. 맞아요. 갑과 을이 절반씩 소유하는 겁니다. 모든 점들은. 갑과 을이 절반씩 소유하는 거예요. 모든 점들은. 이게 공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를 통해서 이거를 분필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필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누구 명의로 돼야 됩니까? 갑 소유로 한다면. 갑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을 소유로 하고자 한다면 이쪽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전부 다 갑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이것도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갑이 가진 이 부분은 을로 바뀌어야 되니까 일로 넘겨야 되겠죠. 이것도 다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분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환하는 거예요. 분필하는 거는.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맞교환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쪽은 다 갑이 들어와야 되니까 요 을을 이쪽으로 보내고 요 갑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갑, 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안에는 전부 다 갑, 이쪽 바깥은 전부 다 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지분의 교환을 통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분 이전 등기는 이쪽은 여기 을 부분은 여기에 넘어가는 것은 요 갑이 뭐가 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 요거는요. 요 갑의 요 부분이 을로 넘어가는 것은 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 그래서 요 지분 맞교환이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공동 신청입니다. 이게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이겠지만 판결서가 없다면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될 듯 말 듯은 하십니까? 네, 그러면 되죠. 이런 건 다 민법에서 하는 거죠. 3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면 이 공유물 분할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의해서 손해보는 자가 있겠죠. 그 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도 있겠죠. 등기권리자. 있겠죠. 그래서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지분을 포기하면 그 자가 가지고 있던 지분은 잔존 공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취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포기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공동 신청. 그렇죠. 5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겠죠?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전원이 등기관리자, 등기임자로서 공동신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을 보시면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건 이제 민법에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좀 쉬운 건데 민법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을 병은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네? 공유, 그 다음에요 합유, 그 다음에 총유. 그러면 공유의 개념은 뭐죠? 네? 뭐라고요? 저는 그 두 문자 몰라요. 공유의 개념이 뭐예요? 합유는 개념이 뭐예요? 총유는?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는 객관식 공부하기 때문에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이 공유는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공유예요.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 이때 이 지분을 뭐라 부를까요? 공유지분. 공유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공유니까 이 공유자 갑을병은 다 지분이 존재합니다. 이거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바로 공유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합의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지분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이때의 지분을 뭐라 부를까요? 합의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합의의 경우에도 지분이 있습니다.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합의입니다. 그럼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요게 공유예요. 그러면 합의는 뭐겠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그게 합의입니다. 이게 공동의 목적 여부로 합의와 공유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합의 지분, 공유 지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유는 뭐죠?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예요. 이 단체가. 여기서 공유와 합의는 이 구성원들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런데 이 총이라는 개념은 구성원들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갑을병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가 바로 총유예요. 합의와 공유는 구성원들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공유 합의고, 그 다음에 총유는 구성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바로 총유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뭘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아니네, 잘못 얘기했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바로 총유라는 개념인데요. 이 갑을병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만들어서 그 사단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바로 총유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우리 시험과 별로 관련이 없고 요거 두 가지를 보시면 이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 없죠. 공동의 목적이 없는 상태니까 갑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처분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이를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연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 요 A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맞아요. A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지분이 원칙적으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합의지분은 얘기가 달라지죠.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갑을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갑을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합의 지분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처분이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유 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공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지분이 기록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합유라고 한다면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고 한다면 여기 지분이 표시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완전히 금지되어 있냐? 그건 아니고 예외가 허용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예외.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허용이 됩니다.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러면 을과 병이 동의를 한다면 이거 갑은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렇다면 동의가 있어서 갑이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넘기고 싶은데 등기부에는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무슨 등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등기명의가 갑, 을, 병에서 등기명의가 A, 을, 병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무슨 등기를 하냐면 이때는 합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합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즉 등기명의인이 갑을 병에서 등기명의인이 A를 병으로 바뀌는 의미로 합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걸 취하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그러면 결국은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내용의 변경으로 본다면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체의 변경으로 보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주체의 변경은 이전이라고 했죠. 내용의 변경으로 본다면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소유권 변경 등기. 만약에 주체의 변경으로 본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텐데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내용의 변경일까요? 주체의 변경일까요? 네. 내용의 변경이에요. 주체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뭐만 바뀝니까? 공동의 목적이 없는 거에서 공동의 목적이 있는 거. 공동의 목적만 등기부에 기록하면 되겠죠. 이건 내용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합의에서 공유로 바뀌는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소유권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합의에서 총의로 바뀌는 것은 내용의 변경일까요? 주체의 변경일까요? 합의일 때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을 병이. 총일 때는 누가 소유자죠? 갑을 병이 만든 단체. 이건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 따라서 이때는 소유권 변경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총회에서 공유로 바뀌는 것은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이죠. 단체가 소유하다가 구성원 소유로 바뀌죠. 이건 주체의 변경이니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것은 뭐가 되죠? 이렇게 총회에서 합의로 바뀌는 거
주체의 변경,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바뀌는 건요. 아까 했죠? 네, 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합의 등기에는 합의 지분을 표시한다. OX? 네? X. 2번.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농지증 언제 첨부하죠? 첫 번째 농지일까, 두 번째 자신의 의지로, 세 번째 새로이, 네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문에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분으로 존재하는 것을 현물로 나눠 갖는 거죠. 이건 새로이 취득하는 겁니까? 원래 갖고 있던 권리를 현실화하는 겁니까? 이거는 새롭게 취득하는 게 아니죠.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3번.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조등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나오고 있죠. 4번.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 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A의 공유 지분 4분의 3 중 절반이니까 총 얼마일까요? 네? 4분의 3 중 절반. 총 얼마예요? 어려우셔요? 아, 이거 어려우신가 보네. 4분의 3 중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얼마예요? 어려우세요? 4, 2, 8. 3, 1은 3. 8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러면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2번 A의 지분 4분의 3 중 일부. 절반이니까 일부죠. 일부니까 2분의 1을 이전으로 기록한다. 아니죠. 얼마로 기록해야 될까요? 8분의 3으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서, 정확하게는 사원총회 처분 결의서라고 했죠. 사원총회 처분 결의서는 등기부자, 등기권리자 누가 처분하는 겁니까? 등기의무자가 처분하는 것이죠. 따라서 등기의무자는 처분 결의서를 첨부하겠지만 등기권리자는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까? 맞는 지문이죠. A가 등기의무자니까 A의 처분 결의서가 첨부가 돼야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252쪽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집합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축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가 시행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 해당 부의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빨리 답하셔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소관청의 촉탁으로. 이게 틀렸죠? 소관청의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2번.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표의하여 대지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된다고 했죠. 맞아요. 변경할 때도 동시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전유 부분의 표제부 변경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표제부 등기의 변경 등기는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동시 신청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3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대지권 등기를 얘기해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하겠죠. 그렇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 이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토지 등기부를 얘기하겠죠. 맞아요. 그때 등기의 순위는 순위번호 갖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서로 다른 등기부니까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가 되겠죠.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구분 건물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보셨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안 된다고 했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우셔요? 네. 그 다음에 4번, 5번.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 설정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3번을 가보겠습니다. 33번. 33번을 가보시면 3인의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올바른 등기 신청 방법은 1번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하는 합의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요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아까 합의 지분은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갑이 사망했을 때 요 갑의 지분이 상속인에게 이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해요. 이때는 요 갑이 가진 지분은 을병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다만 상속인은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상속인이 여기 끼어 들어가면 공동의 목적이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갑이 사망을 했다면 등기명인이 갑을병에서 뭘로 바뀝니까? 을병으로 바뀌죠. 무슨 등기한다고요?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를 않습니다.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 1번 집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죠. 2번.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인들과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하는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상속인들. 이 합의지분은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합의지분은 상속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2번, 3번 1인의 사망으로 합의관계가 소멸되므로 사망한 합의자와 합의자의 상속인들과 잔존 합의자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아니겠죠? 이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4번 사망한 합의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네,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해요. 3번 사망한 합의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을 앞으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34번을 보시죠. 공동 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인 이상의 등기 관리자가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왜요?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니까 신청서에 기록해야 되겠죠. 합의 지분이라고 한다면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2번 등기원인의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기록해야 된다. 혹시 민법에서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존재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등기법에서 허용이 돼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가능합니다.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등기. 3번 한 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공유로 등기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경영할 목적이 뭡니까? 공동의 목적이죠.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뭐로 등기하는 겁니까? 합의로. 그렇죠. 4번 2인 이상의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유자 1인은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5번 가겠습니다. 공유 합의는 참 어려운 개념이죠.
네, 민법에서도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35번. 공동 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합유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을이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는 공동의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속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잔존자의 소유로 기속이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지분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되겠지만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먼저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잔존자 앞으로 등기를 먼저 갖춰야 되는데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고 했죠.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요?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맞아요. 갑을 명의에서 갑 명의로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그 등기를 한 다음에 다른 자에게 넘겨야 됩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셔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그런데 합유예요. 합유니까 지분이 등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죠. 맞아요. 그러면 요 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을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 지분은 누구에게 기속이 될까요? 갑에게 기속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 을의 지분이 갑에게 기속이 되는 것은 우리 민법 제187쪽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때 이 을이 2분의 1 지분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갖출 필요가 없죠. 맞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그때의 등기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을 명의에서 갑 명의로 바뀌는 등기죠. 무슨 등기입니까?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병에게 처분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2번.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관리자입니까? 아니죠. 종중 자체가 등기관리자가 되죠. 왜? 비법인 사단이니까. 맞아요. 3번.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또 나왔네요. 새롭게 취득하는 게 아니죠. 농지증 첨부하지 않겠죠. 4번.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다고 했죠. 아직도 암기 안 되셨어요. 지분에 대한 용의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지만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판매 등기, 가등기, 가압류가 처분 등기 다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의자 중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 합니까? 무슨 등기 하죠? 합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겠죠. 맞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시면서 이제 암기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해설을 보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참 많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질문도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지워버리셔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시험 보시기 전에 이제 보셔야 될 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 자료만 갖고도 6개, 7개는 충분히 나와요. 충분히. 등기법 절반 이상 득점은 굉장히 고득점이에요. 다만 공간정보법이 있죠. 공간정보법은 거의 다 득점이 되셔요. 12개 중에서 11개 정도는 보통 맞으시니까 등기법은 절반 정도 득점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입니다. 그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XP에서 지우셔도 괜찮아요. 왜? 싫으셔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